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4년 5월 8일 수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어버이날로 지키고 있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휴일은 아니고 잠시 제가 상주에 좀 다녀오느라고 아침 방송을 좀 늦게 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한국은 비가 내리더니 상주를 좀 나갔다 올 때는 비가 그치고 해가 나서 날씨가 좀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온은 그리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15도 미만의 기온이 오고 있기 때문에 마치 겨울이 다시 온 것처럼 겨울 잠바를 걸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더워서 문제가 될 텐데요. 이걸 엘니뇨 때문이라고 제3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지 아닌지 지금은 한번 되돌아볼 때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엘니뇨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을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만 지구 고온 현상의 주범이 아니다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뭐냐? 산업화 과정에서 인간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이상기온을 부추기고 있다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올해는 무척 더울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최악이 아닌 그런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톱뉴스의 그 사진을 보면요. 9일 그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놓고 아프리카의 기니아와 플레이오프 경기를 앞두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 가루다 무다 팀이 훈련을 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톱뉴스는요. 인도네시아의 경제 위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중산층의 구매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제목의 기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도네시아 정부가요. 사회적 지원금, 그러니까 소셜 서포트 자금을 나눠주고요. 공무원들의 월급도 인상해 주기는 했는데 그런 정책을 가지고는 국민들의 구매력을 제고해 보려는 노력은 했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진 못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재명 민주당 그 대표가 한 사람당 25만 원씩 그냥 나눠주자 하는 그런 정책 가지고는 이런 그 인플레이션이나 어떤 국민의 구매력을 지속적으로 올리지는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인도네시아 경제의 주요 엔진이라고 볼 수 있는 가계 소비 증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가격이 상승을 하고요. 소득 정체로 인해서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산층의 구매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서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반 국민들의 구매력과 소비가 위축되는 현상은요,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통계 자료에서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분기 경제 성장률을 얼핏 보면요. 5.1%나 되기 때문에 좀 단단하지 않냐 하는 그런 안도감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가계 소비는 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기 쉽게 도표로 삽입을 해서 설명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2024년 1분기 공공소비가요, 4.91%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요, 작년 동기보다 4.53%였는데 그것보다는 높은 수치인 거죠. 그렇지만 소비 증가율은 여전히 경제 성장률, 즉 정상 수준인 5%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성장 추세에 있는 건 맞지만은 아직 그 안정성은 불안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질이 나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불안정한 경제 성장은 2024년 내내 경제 성장 둔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인도네시아 경제 전망이요, 한마디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다시 일면 기사인데요, 오늘은 서부자와 찌아미스 토막살인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팔렘방의 한 남성이요, 어떤 여성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서 버카시에다가 버렸다가 경찰의 추적에 들통이 나서 자기 결혼식 날 결혼도 못하게 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 오늘은 42살의 자기 아내를 토막내서 죽인 사건이 전해지고 있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최근 건강 문제라든지 정신장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동부자바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토막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아내의 바람기 때문에 그 아내를 죽여서 토막내서 이렇게 버린 그런 사건인데요, 이런 사건과 상당히 비슷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류의 살인사건으로 2019년, 22년까지 4년 동안에 보면은 총 3,300여 건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모두 다 사망한 사건인데, 이렇게 경찰이 많은 사건이 났다고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두 사건의 보도를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비하면은 빙산의 일각이 아니냐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냐 아니면은 정신적인 문제냐를 따지고는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둘 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치면 차기 정부 내각 구성에 대한 조코이 대통령의 짜웨성 기사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짜웨라는 맛은 간섭한다는 말입니다. 차기 프라보오 대통령 정부의 내각 구성, 그러니까 장관 자리를 놓고 여러 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말이 많지만은, 조코이 대통령은요, 루훗 반자있던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의 그 말을 상당히 지지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루훗 반자있던 장관은요, 이거 자기 정부의 그 해가 되는 인물은 기피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코이 대통령도 그런 사람들은 피해라 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다고 하는 기사가 되겠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차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아닌가 생각돼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그런 인물로 채우면 될 것을 이래라 저래라, 어떤 사람이 좋다 나쁘다, 이 사람이 유익할 거다 그렇지 못할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만평이 나왔는데요, 만평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브라보 당선자가 앞에 서 있는데요,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요, 나요 저요 하고 이렇게 서 있고요, 또 그 귀퉁이에는 일반 국민들이요 말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퀄리시 브살, 즉 대연정에 얽매여 있는 프라보오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이 외치는 그 전문가 장관을 선택할지 그런 것은 좀 희박한데요. 그래도 좀 더 두고 볼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끝으로 경제 비즈니스 두 꼭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닐라라고 하는 물고기 양식을 위해서 새우 양식업을 접으라는 기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양식장 환경과 시장의 마켓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새우보다는 그 닐라 양식이 더 유익하다. 더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해보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의 주요 양식 어종이어 차지하고 있는 마케팅 쉐어를 보면요. 새우가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초류, 또 그 다음에 닐라 살린이라는 물고기가 각각 그 16% 그리고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요. 럽스터가 7% 그리고 커프팅 게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도열병에 걸린 벼를 두 손으로 받쳐든 울상을 하고 있는 여인, 농민인데요. 그 농민의 사진이 애처롭습니다. 지구가 극심한 폭염으로 녹아내리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선 폭우가 내려서 침수와 홍수 그리고 산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인도네시아는 폭염과 폭우로 벼농사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극심한 더위와 폭우가 발생하게 되면 벼농사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채소나 과수 재배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 부분의 성장률이 25%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주요 뉴스인데요. 최근 인도네시아가요. KF-21 그 보라매 전투기 그 공동 생산 분담금을 일부만 내면 어떠냐는 그런 일종의 내고성 그 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나 인도네시아 국방 인터넷 신문을 보게 되면요. 인도네시아 KF-21 보람의 한국 그 실패 폭로 이런 제목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분담금 일부만 내겠다고 하느냐 하면은 일부 부품은요. 한국산이 아니고 미국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술 이전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인도네시아가 핑계를 댄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분담금도 그만큼 디스카운트해서 내야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다 내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인도네시아의 그 이유에 대해서 뭔가 좀 합리적으로 또 좀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또 협조를 하면서 하는 그런 것은 나오지 않나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내일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1년이 되는 날인데요.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방송도 계속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데 자, 한번 기대해 보고요. 어떤 기자회견을 할 것인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